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하. 자, 주진남TV 오늘 주제는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할 건데 오늘 그냥 쭉쭉 오늘 좀 쭉쭉 얘기할게요. 오늘 제일 주제는 이거고 AI 투자 열풍 에너지 대란 지금 에너지 얘기 좀 할게요. 네, 에너지. 예, 지금 에너지 때문에 난리인데 오늘 또 원전 관련주가 올라갔죠. 그러니까 원전 관련주도 결국에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저번 주에는 막 신재생 에너지, 풍력, 태양광 이쪽이 움직였죠.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도 에너지고 원전도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에너지 대란 막 얘기가 막 나오고 있는데 그게 결국에는 AI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미국에서 지금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 지금 엄청 많이 지어야 되지 앞으로 뭐 70개, 80개 더 진다고 그러고 막 난리 났어 지금. 근데 그래가지고 지금 이쪽으로 전력 관련주 뭐 구리, 전력, 전선, 변압기, 신재생, ESS, 뭐 수소연료전지, 그런 쪽으로 계속 움직이죠. 근데 이쪽이 당분간 좀 더 갈 것 같아요. 지금 왜냐면 지금 삼성전자가 좀 움직여야 되잖아요. 오늘 물론 2시 넘어서 좀 움직였는데 얘가 움직여야지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뭐 하이닉스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같이 움직여야지 반도체 전체적으로 좀 힘을 내서 이렇게 움직이고 할 텐데 삼성전자가 계속 찌글찌글하니까 계속 이쪽으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이쪽으로만. 그죠? 이쪽으로만. 전력, 에너지 이쪽. AI, 전력, 에너지, 신재생, 원전. 오늘 원전, 전선, 구리. 전선을 하지 말라고 그랬죠. 전선은 약간 오버슈팅 돼 있어서. 그래서 구리 이쪽 뭐 LS 제가 LS 많이 말씀드렸는데 LS 풍산인데 풍산이 좀 약하고 LS가 좀 그나마 좀 강하더라고. 근데 오늘도 이쪽 얘기 좀 하고요. 종목 좀 얘기하고 결국에는 이게 이거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지금 시장이 쉬운 시장이 아니고 극과 극 장세잖아요. 극과 극 장세. 그죠? 가는 종목들은 되게 잘 가. 막 HD 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LS 일부 전선주, 뭐 일부 변압기 이렇게 일부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막 원전 관련주 대표주 그리고 우진 같은 거 오늘 우리도 이렇게 우진 같은 것도 저번 주에 이제 우리는 미리 좀 들어갔지만 일단은 다 원전 관련주도 어쨌든 에너지잖아요. 그리고 내일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지금 한국에 온다고 그러죠. 1박 2일 일정으로. 그래서 원전 관련주는 원래 저번 주에 좀 사놓긴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원전 관련주는 아직 이슈가 지금 7월 달까지 있어서 조금 더 가긴 갈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이따 차트 한번 보고 얘기할게요. 어쨌든 이따 얘기할게요. 지금 결국에 이거예요. 지금 결국에는 이게 지금 데이터 센터 앞으로 AI 때문에 이거 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제 자료를 갖고 와서 이제 얘기하는 거고 말로만 떠드는 것보다는 저는 자료를 갖고 와서 얘기하는 걸 좋아하니까 모든 데이터가 전력 수요가 향후에 크게 증가. 그럼 결국 뭐예요? 에너지잖아요. 그죠? 결국에 에너지다. 그래서 결국에 에너지니까 그래서 그런 쪽 관련주가 좀 움직인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요런 것도 좀 요것도 있다. 요런 것도 좀 내가 또 깜빡했는데 요런 것도 지금 머니투데이 기사 보면 이런 것도 보세요. 머니투데이 기사를 보면 이런 것도 앞으로 AI 전력 수요가 7년 뒤 앞으로 AI 전력 수요가 7년 뒤 뭐 80배 이상 된다. 그죠? 이런 것도 기사가 또 나왔던데 이것 때문에 지금 날린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가 못 가고 2차 전지가 지금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나 반도체가 가면 아마 이쪽 전력이나 에너지 이쪽이 좀 빠질 텐데 지금 반도체나 2차 전지 같은 것도 지금 계속 찌글찌글 하다 보니까 오늘 물론 조금 반등이 조금 나왔지만 그죠? 지금 큰 축을 보면 우리나라 큰 축을 보면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잖아요. 크게 나머지 뭐 AI도 있고 한데 글씨 좀 못 써도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이거 마우스로 쓰는 거라서. 자, 일단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바이오가 큰 축이잖아요. 우리나라 큰 축. 근데 반도체가 하이닉스하고 뭐 몇몇 주식 빼고는 삼성전자 못 가니까 반도체도 가는 종목 일부 HM 관련 주식들하고 뭐
그죠? 그런 거 몇 개만 좀 움직이고, 자동차는 현대기아차만 움직이잖아요, 지금. 그죠? 현대기아차는 밸류업으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자동차는 밸류업으로 봐야 돼요. 밸류업으로. 예, 자동차는 밸류업으로 봐야 됩니다. 밸류업으로. 실적이 좋고, 현대기아차는 계속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 중간 배당, 이제 6월 말 지나면 또 중간 배당 주잖아요. 현대기아차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2차전지는 근데 오늘 반등이 나왔지만 좀 너무 약하죠. 지금 오늘 보면은 오늘 다행히 그래도 2차전지가 반등이 나와서 다행이다. 근데 요 포스코 퓨처엠 요거 그죠? 포스코 퓨처엠이 오랜만에 8%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많이 이 바닥에서 기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진짜 간의 기별도 안 가. 그죠? 간의 기별도 안 가. 이렇게 많이 빠지고 8% 올랐기 때문에 그죠? 이 뭐지 바닥에 있다. 결국에는 바닥에 있잖아요. 지금 그죠? 포스코 퓨처엠도 지금 2차전지 지금 바닥에 있는데 오늘 기관 매수가 들어오면서 8% 올랐는데 이 간의 기별이 안 간단 말이에요. 지금 그죠? 위에서 사신 분들은 포스코 퓨처 위에서 산 사람들은 50만 원에서 산 사람들은 지금 이게 간의 기별이 가겠냐고 지금 여기 그죠? 오늘 8% 올라왔지만 그나마 안 오른 것보단 올라온 게 낫지만 오늘 포스코 퓨처엠 뭐 에코프로 뭐 삼성 SDI 그죠? 이런 애들이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죠? 오늘 반등이 나왔는데 얘가 추가적으로 연속성은 별로 떨어질 것 같아. 이런 삼성 SDI나 포스코 퓨처엠 삼성 SDI 이런 애들은 양반이에요. 양반. 그나마 나중에 2차 전지가 움직일 때는 이런 애들 삼성 SDI, 포스코 홀딩스, 에코프로가 아니라 포스코 퓨처엠 같은 애들이 아마 움직일 거예요. 대장주로. 삼성 근데 보시면은 타 삼성 SDI도 보세요. 바닥에 있죠. 여기가 이 초록색 라인이 224일선인데 224일선이 1년 이평선이란 말이에요. 1년 이평선 밑에 있는 주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약하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보세요. 이거 상대적으로 그죠? 이게 보세요. 이 삼성 SDI도 보세요. 이게 지금 이게 70만 원 작년에 70만 원 물론 이때 70만 원, 80만 원대가 약간 오버슈팅이 한 거죠. 너무 과열된 거지. 그래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 적정 주가일 수도 있어, 지금이. 과거가 오버슈팅 구간인 거고, 지금이 어떻게 보면 거품이 빠진 구간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거, 삼성 SDI는. 거품이 빠진 구간이죠. 근데 여기서 사람들은 지금 손해가 크겠죠. 근데 이만큼, 물론, 앞으로 좀 올라오면 3분기 때, 근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 2차 전지는 3분기 때 좀 턴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오늘 2차 전지가 움직인 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요런 이슈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요 보면은 정부가 요거 2차 전지가 왜 뜬금없이 갑자기 또 움직였을까? 이 불법 공매도 차단에서 원래 요거를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그런 말이 나왔어요. 오늘 뉴스 나온 게 공매도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단축기간이 최소 10개월 걸려요. 그럼 내년이잖아요. 그죠? 이게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야 불법 공매도 요 시스템 구축하기 전까지는 공매도 재개 못하게 만들겠다고 그때 기사를 본 것 같거든요. 그럼 만약 근데 금감원장은 일부 공매도 시행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대통령실이나 정부에서는 야 안 돼 공매도 이거 다 차단할 거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하자 그러면은 내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차 전지가 다행히 시간을 벌었다. 2차 전지 쪽으로 공매도가 상당히 많은 건 아시죠? 바이오 쪽도 그렇고 그래서 그쪽 관련주가 이런 뉴스가 나와서 좀 오후에 급반등이 나온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리고 밸류업 가이드라인 확정됐고 그리고 오늘 또 미국에서 2조 잭팟 터뜨린 두산 에너빌리티죠. 요 소형 모듈 원전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소형 모듈 원전 관련주를 좀 미리 오늘 올랐지만 그래도 알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요런 애들이 7월 달에 체코 원전 그 우선 협상자가 선정하거든요. 7월 달에 그죠? 7월 달에 체코 원전 30조 규모의 그거 이제 우선 협상자 대상 선정하는데 프랑스하고 한국이 지금 맞붙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될지 모르지. 근데 일단 내일까지는 한 번 더 움직이긴 할 것 같아. 내일 아랍에미리트 대통령도 오니까 내일까지는 좀 이쪽 원자력 관련주가 한번 움직였다가 내일 오후에나 이렇게 좀 빠질 수가 있겠죠. 내일 오후나 이렇게. 그래서 또 다시 이제 6월 달에 이제 좀 왔다 갔다 하다가 또 7월 달에 체코 이슈 나올 때 또 한번 움직이고 뭐 그러겠죠. 그래서 원전 관련주는 SMR 관련주 좀 볼 필요가 있다. SMR 관련주 좀 여기서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두산 에너빌리티, 우진 엔텍, 뭐
BHI 요런 종목들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저는 우진 같은 거를 좀 저번 주에 좀 들어가서 했었던 거죠. 우진 같은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여기 다 있을 거야. 이거 옛날에 이거 했던 거 보면 우진, 제가 원자력 관련 중에서는 우진이 좀 그나마 실적이 좀 견조하다, 그죠? 근데 오늘 우진이 터졌단 말이야. 근데 그죠? 오늘 우진이 장중에 20 몇 프로 올라가더라. 근데 우진이 올라간 것도 있는데 우진 엔텍이 움직였죠, 그죠? 요게 움직였어. 요게 상한가를 신규 상장주죠. 요게 상한가를 가면서 우진 엔텍이 상한가를 가면서 신고가를 가면서 요거의 지분 41%를 보유하고 있는 게 누구냐면 우진이란 말이에요. 우진. 요게 상당히 우량주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물론 탄력성은 우진이 더 셌지만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할 말이 또 많네 또. 그러니까 어쨌든 전력이 진짜 엄청 필요하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싶은 거는 2차 전지나 반도체가 움직이면 요쪽 에너지 쪽, 에너지나 이쪽 구리 전력 변압기 쪽이 아마 차익 매물이 나올 텐데, 2차 전지나 바이오나 뭐 이쪽 반도체 삼성전자가 찌글찌글 하니까 계속 돈이 갈 데가 없잖아요. 갈 데가 없으니까 다 에너지 쪽으로 다 쏠리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AI 뭐 해봤자 구글이나 메타나 아마존 같은, 애플 같은 기업이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해봤자 뭐 네이버나 뭐 이런 애들, 카카오 이런 애들인데 이런 애들은 움직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 구축 열풍 이거에 대해서 이슈로 움직이는 거라고. 데이터 센터가 앞으로 향후에 10년간 10배 이상 필요하다. 그래서 처음에는 반도체주가 움직였지만 지금 2분기 때는 전력이나 에너지 쪽, 유틸리티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 그죠? 그러니까 이 2분기 동안은, 지금 2분기 아직 다음 달까지 2분기잖아요. 다음 달 지나면 좀 바뀔 수가 있어도 당분간,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2차전지가 움직이기 전까지는 이쪽이 좀 계속 원전, 신재생, 풍력, ESS, 수소연료전지 이쪽이 계속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테마성이죠. 그죠? 원전도 사실 이게 실적에 반영되려면 상당히, 우진 같은 종목도 실적이 좋지만 사실 실적이 안 좋은 원전 관련주가 수두룩하단 말이에요. 밸류 높은 것들. 풍력도 마찬가지로 실적 안 좋은 주식도 엄청 많아. 그러니까 이 신재생 쪽도 테마로 봐야 돼. 테마로. 일단은. 근데 이 원전 쪽은 앞으로 업황이 상당히 좋아질 것 같아. 원전 쪽은 미국도 전력 부족이 심화돼서 신재생 에너지도 업황은 좋아요. 업황은 좋은데, 미국에서 신재생 에너지가 꼽히는 거랑 우리나라가 그쪽에서 엄청나게 많이 팔아먹을 거라는 거는 실적이 얼마나 들어갈지는 아직 모른단 말이에요. 그 까봐야 아는 거고. 일단은 신재생 에너지가 좀 좋아지기는 있다. 그래서 뭐 하나솔루션이 좀 움직이는 게 그런 것 때문에 움직이잖아요. 좀. 원래 이런 애가 되게 무겁거든요. 하나솔루션도 지금 보세요. 바닥에 있다가 바닥에서 이만큼 움직이잖아요. 이만큼. 그죠? 이 무거운 종목이 하나솔루션. 이 움직이는 게, 그죠? 태양광, 동국 SNC라고, 이 풍력이죠. 그죠? 차트만 보세요. 차트만. 동국 SNC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오죠. 빼꼼히. CS 윈드, 근데 대장은 요즘에 SK 이터닉스라고, 얘가 지금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신규 상장주니까. 그죠? 얘가 여기서 이만큼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만큼 올라오고 약간 빠졌죠. SK 이터닉스는 ESS, 풍력, 태양광 다 합니다. 다 하니까 얘를 대장으로 그 시장은 인식을 하는 거예요. 다 해. ESS. 얘는 ESS. 근데 얘를 사라는 건 아니에요. 얘는 신규 상장주니까 조금 그래도 조심을 해야 돼. 지금 시가총액도 너무 높고, 얘는 원래 SK D&D였죠. 원래 SK D&D였는데 SK D&D가 두 개로 쪼개졌어요. SK D&D하고 SK 이터닉스로 쪼개졌단 말이에요. 쪼개졌는데 옛날에 쌌지. 옛날에 SK D&D 때는 쌌는데 이 쪼개지면서 SK 이터닉스가 급등하면서 비싸졌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왜냐면 SK D&D가 아직도 살아있거든. 지금 여기 살아있잖아요. 지금 그죠? 보시면 SK D&D가 지금 살아있거든. 그죠? 원래 얘랑 SK 이터닉스랑 같은 기업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2350억이고 SK 이터닉스가 지금 7750억이니까 딱 거의 한 1조 되네. 1조. 그죠? 근데 얘는 근데 좀 그래도
보긴 봐야 돼요. 여기 관심주로 해놓긴 해야 돼요. 얘는 1분기 실적이 얼마나 나왔는지 내가 잘 못 봤는데 1분기 실적이나 2분기 실적 나오면 이제 올해 얼마 연간 얼마 벌지가 딱 나오겠죠. 그럼 이제 밸류가 나오겠죠. 일단은 하여튼 그렇고 할 말이 많아요. 지금 유리기판 얘기도 해야 되고 일단 김밥 얘기도 해야 되고 우리 김밥 얘기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거 알겠죠? 일단은 그리고 요거 제가 말로 떠드는 것보단 이렇게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떠드는 게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기가 쉽고 받아들이기가 쉬울 것 같아서 저도 이거 준비하려면 시간 걸리는데 그래도 여러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자 그래서 당분간 2분기 때는 어쨌든 전력 관련주가 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환경이 좀 있다. 그래서 근데 이유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 이유를 알아야 돼. 왜 그럼 미국에서 왜 전력이 그렇게 미친 듯이 필요한가? 왜 미국에서 좀 전력이 그렇게 필요하냐? 챗GPT 1에 검색하는 거랑 일반 구글링이 있죠. 구글에서 1에 검색하는 거랑 똑같이 검색 1회를 하는데 챗GPT 검색할 때는 에너지가 2.9W가 필요하대요. 근데 이 구글로 검색할 때는 요거밖에 안 필요하대. 구글로 그냥 여러분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거 있잖아요. 글자 쳐가지고 그러면 0.3 와트밖에 안 필요하대. 근데 챗GPT는 이렇게 이 몇 배야 도대체? 3927 10배 필요하대. 10배가 전력이 늘어나죠. 그죠? 이게 전력 소모량이 10배가 늘어나. 10배가. 이해되시죠? 왜 미국에서 그렇게 AI 데이터 센터가 난리를 피는지 알겠죠? 왜 아마존, 구글, 애플 등이 그 난리를 피고 데이터 센터 지금 지으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그럼 데이터 센터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구리, 전선 변압기, 송 배전망이 필요하고 원전도 필요하죠. 태양광도 필요하죠. 풍력도 그러니까 지금 급한 건 다 끌어다 쓰는 거야. 근데 물론 태양광이 좀 빠를 수가 있는데 근데 원전이 한번 하면은 되게 효율이 좋단 말이에요. 원전은 만약에 내가 오늘 가서 항점에서도 얘기했지만 반도체 공장이 여기 있어요? 만약에 반도체 공장이 에너지 많이 먹는 거 아시죠? 반도체 공장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AI 데이터 센터가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가 만약에 하나 진다고 봐요. 그러면 반도체 공장하고 AI 데이터 센터가 전력을 엄청 먹을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그러면 이 옆에 반도체 공장하고 AI 데이터 센터 옆에 바로 SMR 모듈 원전을 지어버려. 소형 원전. 큰 원전 말고 소형 모듈 원전을 지어버리면 이게 10분의 1 가격에 지을 수 있대요. 대형 원전에 비해서 10분의 1 가격으로 지을 수 있고 근데 전력 효율은 대형 원전 대비 20%. 그러니까 대형 원전이 이거 지으려면 되게 오래 걸리잖아. 막 10년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대형 원전. 근데 만약 대형 원전이 그 100을 기준으로 하면은 소형 원전 SMR은 SMR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세요. 요거면 전력 효율이 20%야. 그러면 5분의 1이죠. SMR은 대형 원전 10년 걸리는 대형 원전은 이거 언제 10년 걸려 짓고 있냐고. 대형 원전을 지금 당장 AI 데이터 센터 급한데. 근데 SMR은 금방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얘는 막 기술력만 있으면. 근데 이렇게 10년 동안 안 걸리고 뭐 1, 2년이면 만약에 건설한다. 1년이면 건설한다. 그럼 SMR 지어서 공장이 바로 옆에서 지으면 빨리빨리 지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전력 효율은 20%지만 그래도 가격 단가가 10분의 1이면 효율적이잖아요. 기업들 입장에서 SMR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그죠? 그래서 지금 SMR 때문에 날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이게 더 올라간 이유가 있는 거죠, 지금. 그죠? 이게 지금 체코 수주 원전 이슈도 있지만 이게 지금 미국에서 SMR이 필요하다는 반증이에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올라가고 우진 엔텍이 올라갔죠. 차트만 보세요. 흐름만 보세요. 오늘 흐름만 보세요. 우진은 장중에 20몇 프로까지 올라갔어요. 오늘 장중에 우진이 20%까지 올라갔다가 기간 매도 맞고 좀 고점 대비 한 10% 정도 밀렸죠. 그리고 근데 우진을 얘기를 말 나오기만 하면 얘는 지금 당장 사라는 얘기 올랐으니까 자 일단은 우진은 왜 얘기하냐면 실적이 그나마 좀 좋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진이 실적을 좀 얘기하면 요거 내가 한경에서도 얘기했지만
요거 우진이 최근 3년 실적이 이렇게 좋아요. 이건 예상 실적입니다. 우진의 예상 실적이에요. 이거는 자 재작년에 119 영업이익 119억, 작년에 154억, 올해는 174억까지 늘어난다. 뭐가요? 우진. 근데 우진은 뭐 무슨 관련주라고요? 원전 계측기 우리나라 원전 계측기 독점하는데 SMR이 이게 원전 계측기가 독점으로 들어가요. 요 원전 계측기를 두산 에너빌리티에 납품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요거는 근데 영업이익률도 좀 9%, 11% 이렇게 올라가죠. 영업이익률도 올라가죠. 그래서 이런 거 좀 우진 같은 거 좀 공부를 해보시고 우진이 아까 우진 엔텍의 지분을 몇 프로 갖고 있다고 그랬죠? 41%. 요 상한가 간 종목의 지분을 41%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조금 우진 같은 거 좀 빠지면은 봐도 된다. 요거 지금 보면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우진이라고. 우진 엔텍의 지분을 41% 갖고 있으니까 지분 가치도 꽤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진 엔텍이 좀 얘가 내일 더 가겠죠. 가면은 내일 만약에 투산 에너벨티나 이렇게 우진 엔텍이 좀 가면 우진 더 가치가 갈 수 있다. 그리고 일진파워 같은 애들도 좀 움직이죠. 원전 관련주로 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봐야 된다. SMR 특히 SMR 관련주는 말씀을 드리고 자 그래서 요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지금. 그리고 LS 같은 게 왜 움직이는지 아시겠죠? 지금 이게 그러니까 테마랑 섞여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찐 수혜주랑 진짜로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는 기관 외국인들이 건드리는 찐 수혜주랑 테마성 그냥 실적도 안 되는데 전선주 있어. 전선주 막 무슨 내가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전선주 무슨 무슨 전선주 이런 거 있어. 그런 거 실적도 안 되는데 막 너무 급등한 주식들은 따라가서 막 고점에 물리면 몇 년 동안 고생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LS 풍산 LS 이런 애들 LS 같은 거는 근데 보세요. 증권사 놈들이 보세요. 이거 문제가 뭐냐. 증권사 놈들이 보세요. 주가가 원래는 얘가 목표 주가가 원래 증권사 목표 주가가 15만원 16만원이었단 말이에요. 오르기 전에는 근데 주가가 오르니까 얘네들이 증권사 놈들이 여우 같은 놈들이 최근에 목표 주가를 올리죠. 얼마로? 원래는 목표 주가 증권사 요거였어요. 근데 최근에 LS가 주가가 오르고 구리가 가격이 오르니까 얘네들이 목표 주가를 19만원에서 21만원으로 올려버린단 말이에요. 왜? 얘가 구리나 전선, 변압기, LS의 자회사 중에 LS 일렉트릭이 있고 LS 전선이 있죠. 그리고 LS 니코동제는 있기 때문에 얘가 거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지주사거든. 그리고 밸류업 이슈도 좀 있고. 그래서 근데 요거에 속으면 안 돼. 증권사님들이 요거를 지금 주가를 19만원, 20만원으로 목표가를 올렸다고 오늘 이게 18만원 산 사람들은 먹을 폭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증권사 목표 주가 19만원에서 21만원이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증권사에서 이 가격을 정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밥 먹고 이것만 하는 애들인데. 근데 주가가 막 18만원, LS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18만원까지 막 올라가는데 여기서 만원, 2만원 더 먹자고 이거 물론 19만원 갈 수도 있죠. 근데 만원, 2만원 더 먹자고 지금 여기서 18만원에 사면은 이게 되겠냐고 지금. 그죠? 제 말은 그거예요. 좀 이왕이면은 오늘 봐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LS 같은 것도 오늘 아침에 단타 치는 애들이 쭉 들어오니까 여기서 쭉 올라갔다가 기간 매도하니까 쭉 이렇게 빠지잖아요. 이렇게 오후에 밀리죠. 오후에 밀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은 많이 오른 주식들은 오후에 또 밀릴 수가 있다고 이렇게. 그죠? 3분봉으로 봐서 이거고 30분봉으로 보면은 제가 멤버십에서는 내가 맥점을 이거 16만 2천원이라고 여기서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한경 방송 가기 전에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멤버십에서 16만 2천원 3천원 여기가 지금 강력한 지지선이 LS는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 오면 한번 단타 쳐보든가 하지. 뭐 18만원에서 만원 2만원 먹자고 이거 하다가 좀 쭉 빠져버리면 지수가 만약에 반도체 이차전지가 쭉 올라가봐요. 그럼 빠지지. 지금 이차전지가 약하니까 그런데 이차전지가 만약에 강하게 치고 가봐. 그러면 또 이쪽 전력, 전선, 구리 이쪽은 쭉 차익 매물이 쭉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이쪽이 지금 주도 섹터라는 거는 변함없어 지금. 그죠? 그리고 요건 그냥 참고적으로 얘기하는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잘 나왔죠. 근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잘 나온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지금. 근데 액침 냉각을 쓴다. 언제부터? 내년에 블랙엘이 요거 나오면 액체 냉각 기반으로 설계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관련주가 한번 GST라는 종목이 움직였었죠. 요 정도는 좀 알고 계세요. GST라는 종목은 실적도 괜찮으니까 요 종목 같은 것도 차트 한번 볼까요? 액침 냉각 관련주가 몇 개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추천이 아니고 일단은 이런 주식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알고. 알겠죠?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액침냉과 관련해서 6만 원까지 갔다가 최근에 좀 이렇게 빠졌다가 좀 최근에 엔비디아 이슈로 좀 반등이 나왔다가 이렇게 여기서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자, 보세요. 30분을 보면 최근에 액침냉각 대표 주식 GST는 실적이 좋다고 그랬죠? 지금 바닥이 이렇게 지금 올라가는, 여기서 한번 급등이 났었죠. 이게 바로 엔비디아가 액침냉각을 쓰겠다고 최근 실적 발표할 때 하니까 갑자기 툭 급등하더라고. 다음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 다음날, 그죠? 근데 올라가면 이렇게 또 여기 뉴스 보고 사면 또 두들겨 맞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요 종목은 당분간은 43,000원 보이십니까? 여기 43,000원? 요거는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43,000원이 좀 지지선이 될 것 같아요. 여기 42,000원, 3,000원 많이 빠져봤자 42,000원, 3,000원. 요쪽 요 42,000원이 강력한 여기가 지지선이 될 것 같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이렇게 42,000원에서 4만 그때 한 9,000원까지 올라오더라. 이거 48,000원까지 올랐죠. 8,000원까지. 그러니까 당분간은 글쎄 이건 제 예상이에요. 42,000원부터 한 5만원 정도 요 박스권에서 액침 냉각 관련주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붙으면 한번 단타 쳐볼만 하겠죠. 42,000원에서 42,000원에서 5만원 사이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요 안에서 너무 자세하게 알려주나요? 자, 그 GST랑 관련 종목이 액침 냉각 관련 중이 있다는 거. 왜냐면 액침 냉각은 유리기판하고 비슷하다고 그랬죠. 꿈의 소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리기판도 올해 나오는 게 아니고 내년에 나오니까 올해 보는 거잖아요. 액침 냉각도 내년에 나올 거야. 근데 그걸 다 알고 있지만 올해부터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년에 나올 때는 내년에 나오면 그 내년에 사면 되겠습니까? 그거? 내년에 당연히 올라가 있겠지? 그래서 액침 냉각 관련주는 GST랑 KN솔 이런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좀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KN솔이 약하죠. 더 약하죠. 왜냐면 그래서 대장주는 GST란 얘기. GST. 얘는 반도체 관련주인데 원래. 자, 지금 몇 시입니까? 아, 시간 너무 잘 가네 이거. 시간 이거 여러분 농담할 시간이 없다. 지금 자료를 또 준비했기 때문에 이거 하루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농담할 시간이 없어 지금. 자, 이제 김밥 얘기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2분기는 이쪽이 좀 움직일 거라는 얘기, 그죠? 그리고 이쪽 그게 다 누구 때문이다? AI 때문이다. 그죠? 그 얘기를 저번에도 했었어요. 저번에도 다 우리 애플 관련 얘기했었죠. 저번 시간에. 자, 그래서 최근의 흐름은 여러분 오늘 제 유튜브를 보고 그냥 흐름만 알아보면 돼요. 그냥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 최근에 아이씨 왜 반도체 합병전 안 가고 왜 이쪽만 가냐? 지금 다 이유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도대체 내 종목이 안 가는 이유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순환매가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는 종목만 가고 안 가는 종목은 꼼짝도 안 하죠. 안 가는 종목은 꼼짝도 안 하고 오히려 더 빠져. 2차전지는 오늘 반등이 나왔지만 계속 빠졌죠. 계속 보세요. 2차전지 관련 주식들 계속 빠지만 했었잖아요. 오늘 모처럼 올라온 거지. 그죠? 오늘 모처럼 올라온 거지. 계속 빠졌잖아요. 이제 보세요. 이거 보세요. 삼성 SDI 봐봐요 지금. 이거 갖고 있는 사람 얼마나 답답하겠어. 보세요. 43만원부터 1, 2, 3, 4, 5, 6 1, 2, 3, 4, 5 6일 연속 빠졌다가 그지? 6일 연속 빠졌다가 오늘 반등이 나왔었죠. 3%. 그죠? 6일 연속 빠졌다가 반등이 3%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은 좋은데도 삼성 SDI 우량주인데도 안 가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 LS는 또 가. 그죠? LS, 두산 에너비티 뭡니까? 원전, 전성구리, 원전, 변압기. 그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쪽이 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환경에 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기가 그런데 어떡할 거냐고. 우리가 사는 구리 가격이 올라갔다가 좀 빠졌지만 또 이렇게 빠졌다가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 몰라. 구리 가격은 또 그죠? 구리 가격은 당분간 강세에 뜰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죠? 미국에서 전력기기가 쇼티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장기화되고 있다. 이게 장기화되고 변압기 같은 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제 생각에도 마찬가지야.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 참 증권사 생각이에요.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야. 이 반도체 자, 순환매가 빨라요. 엄청 빨라 지금. 반도체 관련 주식 막 일부 주식 올라갔다가 또 빠졌다가 밸류업 관련주 현대기아차 올라갔다가 은행주 하나금융 올라갔다가 KB금융 올라갔다가 일부 대구은행 올라갔다가 밸류업 관련주 막 보험회사도 올라갔다 또 빠졌다가 삼성화재 올라갔다 빠졌다가 밸류업이죠.
그 지랄 했잖아. 4월달에 그죠? 5월 초에 보험 주식도 올라갔다 또 빠지고 막 그러죠. 그 다음에 또 화장품 주식도 올라가죠. 왜? 오늘까지 어제 오늘 한중일 정상회담이 있었죠. 어제 오늘 끝났어요. 한중일 정상회담이 있었죠. 그럼 화장품 이슈는 단기적으로 좀 약간 뭐랄까 소멸이죠. 그죠? 한중일 정상회담 때문에 좀 기대감에 엔터, 게임, 화장품 이쪽이 좀 한중일 정상회담 때문에 오늘까지 올라왔으면 오늘 그래서 화장품 주식이 좀 빠진 거예요. 아침에 올라갔다가 아침에는 한중일 정상회담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다가 오후에 좀 힘을 잃은 게 2차전지 올라가고 이러니까 빠지는 거지. 그죠? 전력기기는 어쨌든 계속 봐야 된다. 전력기기 전력 설비는 계속 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원전도 포함이란 얘기예요. 바빠 지금 바빠. 원전도 무조건 포함. 원전 신재생도 난 신재생 할 바에는 나는 차라리 ESS 이쪽을 보는데 ESS나 원전을 저는 보는데 신재생 이쪽은 뭐 실적이 안 좋은 주식들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테마로 올라간 주식들이 풍력 태양광 쪽은 워낙 실적이 안 좋은 주식들 몰라서 나는 테마로 봅니다. 테마로. 근데 원전은 나는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면 수주 기대감이 좀 살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요쪽 특히 신재생 쪽에서도 수소 쪽 있죠. 수소 연료 전지하는 기업들은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수소 연료 전지하는 기업들은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현대차도 지금 수소 쪽의 연료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죠. 현대차 그죠? 현대차도 수소 쪽으로 지금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수소하고 원전은 조금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리고 이제 저번 주에 막 갑자기 삼양식품 급등하고 막 오뚜기 올라가고 막 빙그레 급등하고 막 동원 FMB 올라가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음식료도 올라가고 음식료도 왜 올라갑니까? K푸드 수출이죠 수출. 그러니까 지금 다 뭐예요? 반도체도 수출이고 자동차도 수출이고 화장품도 수출이고 전력기기 변압기도 수출이고 음식료 이쪽도 수출이고 결국에 뭡니까? 결국에는 수출이 잘 되는 쪽을 지금 시장은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결국에는 여기 수출이 잘 되는 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결국에는 시장이 되게 야가 빠졌다고 좋게 말하면 똑똑한 거예요. 결국에 시장은 실적을 보고 있고 이슈를 보는 거예요. 수출을 보는 거예요. 왜? 반도체도 수출이죠. 밸류업도 자동차 수출이죠. 전기차 수출이죠. 2차전지 지금 죽어있지만 수출이죠. 화장품 미국 수출 잘 되죠. 전력기기 변압기 수출이죠. 빙그레 바나나 우유, 메로나, 삼양의 불닭볶음면, CJ 제일제당의 비비고, 만두, 그리고 김밥, K김밥 이따 얘기하겠지만 다 수출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확실히 뭔가 이슈가 확실하거나 수출 실적이 좋거나 수출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거나 이슈가 아니면 밸류업이거나 아니면 AI 관련주거나 그래야 된다고. 뭐 여기 하나에 껴야 돼. 그죠? 자.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요쪽은 이제 이슈가 끝났어요. 일단은 오늘 SM 같은 것도 8만 원에서 많이 빠졌다가 8만 원까지 왔다가 에스파 때문에 10만 원 갔다가 또 오늘 또 내일 이제 9만 원 초반까지 빠질 것 같아요. 왜냐? SM이 가장 강했던 이유는 에스파 때문이죠. 에스파가 오늘 첫 정규 앨범을 냈는데 그게 막 차트에서 1등하고 막 그랬나 봐요. 그래서 오늘 8만 원에서 SM 한번 주가 볼까요? 참고만. 자, 최근에 핫했던 종목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는 SM도 보세요. 결국에는 낙폭가 되죠. 224에서 자 보세요. 아무리 기관놈들이 최근에 이거 샀다고 해도 결국에는 224에서 밑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요 초록색 라인 위에 있어요, 밑에 있어요.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럼 약한 거예요, 약한 거. 약한 거 가운데 반등이 나온 거죠. 왜? 에스파 때문에. 약한 거 가운데서 단기 모멘텀, 에스파 모멘텀으로 반등이 나온 거예요. 왜냐면 그래도 SM이 2분기 실적 기대감이 가장 좋단 말이에요. 엔터 4사 중에 SM이 2분기 실적 기대감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8만원에서 10만원까지 왔다가 오늘 오후에 이제 빠진 거고 내일 시간에 빠지면 이제 9만원 초반 그대로 아마 9만원 초반까지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10만원에 사면 됩니까? 이거 지금 안 되죠. SM 같은 관심 있는 사람들은 또 9만원 이하에서 사면 더 좋겠죠. 그죠? 자.
종목 한두 가 얘기하면 자, 그래서 자, 이제 K 김밥 얘기할 거예요. K 김밥. 자, 김값이 오른다. 김값이 금값이 되고 있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자, 여러분, 제 유튜브에서 최근 흐름을 보란 얘기. 흐름을 어차피 제가 그러잖아요. 역사는 반복된다. 주식시장도 반복된다. 역사는 반복된다. 그죠? 그러니까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역사가 반복되기 때문에 후손들이 그걸 깨닫고 좀 통찰력을 기르기 위해서 역사를 교육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식도 똑같아요. 똑같아. 맨날 똑같이 움직여. 맨날. 더군다나 요즘에 더 똑같이 움직여. 그래가지고 근데 특이한 거는 옛날에 음식료가 꼼짝을 안 했는데 요즘에 꼼짝을 하죠. 옛날에는 음식의 음자도 관심이 없었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죠? 농심 같은 거 30분 같은 거 지루하다고 안 샀는데 이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삼양식품 덕분에 아니 삼양식품이 이렇게 급등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거 지금. 그죠? 실적이 잘 나올 줄 알았지. 근데 실적이 잘 나올 줄 알았는데 이 20만 원짜리가 불닭볶음면 수출 잘 되니까 50만 원대로 갔죠. 그러니까 음식료주를 우습게 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죠? 저만 우습게 봤나? 자, 삼양식품이 20만 원에서 50만 원도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K푸드를 우습게 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K푸드 중에서 미국 놈들이 좋아할 만한 거, 중국 놈들이 좋아할 만한 거, 베트남 놈들이 좋아할 만한 거, 브라질 놈들이 좋아할 만한 거, 수출이 잘 될 게 뭐가 있는지를 찾아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삼양식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삼양식품 때문에. 옛날엔 저도 라면주 관련 관심이 없었지. 무슨 반도체하고 인공지능하고 로봇하고 이런 거 할 거 많은데 뭐하러 음식료주를 하냐고. 그래도 요즘에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지금 때가 그런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때가 때인 만큼 그리고 김값이 오른 거는 김밥에 김밥이 아니고 금밥이래. 금밥. 이것도 뭐 과장한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그래서 요게 지금 미국의 트레이더 존가 그 미국의 대형 마트에서 파는 건데 이게 냉동 김밥이에요. 이거 냉장 김밥도 아니야. 냉동 김밥이 무슨 맛이 있다고 난 그렇게 잘 먹는지도 모르겠네. 참 미국 놈들도 좀 참 특이한 것 같아. 난 냉동 김밥 맛없던데 이해는 안 가지만 어쨌든 미국 놈들은 좋아한대요. 이거 1인당 4개밖에 못 구매한대요. 응? 내가 실제로 봤어. 이거를 이 장면을 내가 목격했기 때문에 충격적이더라고. 1인당 4개밖에 못 사더라고. 더 사더라도 그냥 없어서 그냥 땡채 가더라고. 자, 근데 요 김밥 관련주가 몇 개 없어요. 근데 이제 김밥 관련주는 사실 없어. 이 이거 비상장 회사예요. 근데 이 우양이라는 회사가 이제 3분기부터 미국이 대형마트에 냉동 김밥을 공급할 전망이다 해서 좀 미리 오른 게 좀 있겠죠. 얘는 근데 실적이 적자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얘기를 못 하겠어. 근데 3분기부터 미국 대형마트에 냉동김밥을 공급하는 유일한 상장사가 우양이다.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3분기 아직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7, 8, 9월이잖아요. 근데 벌써 주가는 벌써 움직여. 왜? K김밥 관련주가 없거든. 우양. 얘는 원래 냉동 핫도그 만드는 회사예요. 예, 우양. 그러니까 얘는 시가총액이 1,000억이니까 좀 세력이 들어오면 가볍게 움직인 거죠. 그죠?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3분기 때 미국에서 냉동김밥 판매한다니까 미리 오른 거고. 그죠? 할 말은 많고. 그죠? 그래서 우양을 추천하는 건 아니지만 얘도 기대감 때문에 조금 더 얘밖에 냉동김밥 파는 애가 이제 상장사 중에 얘밖에 없기 때문에 얘도 좀 더 갈 것 같긴 해요. 4월달 냉동김밥 수출 금액이 605만 달러로 전년 대비 무려 503% 증가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하반기 코스트코 외에 미국 대형마트에 핫도그하고 냉동김밥을 공급하다. 그래서 김 관련주는 또 이제 테마로 CJ 시푸드, 사주 시푸드가 있어요. 김 관련주는 CJ 시푸드, 사주 시푸드가 있는데 이런 거는 테마로 이제 실적보다는 이제 김 테마로 올라간 거죠. 김값이 급등한다니까 사주 시푸드, 김값이 올라간다니까 사주 시푸드, CJ 시푸드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죠? 이거 김 가격 때문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죠? 김 가격 때문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많이 올라간 주식을 내가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고 흐름만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김 관련주가 뭐가 있냐? 그러면 올라간 김 관련주가 뭐가 있냐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하나를 말씀드릴 수는 있죠. 동원 FMB라고 있어요. 얘는 동원 양반김 아시죠? 참치캔 아시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야. 관심이 없었을 뿐이지.
자, 동원 F&B가 최근에 조금 오른 이유가 얘도 김 관련주더라고 보니까. 그죠? 최근에 요만큼에서 한 4만 원부터 4만 8천 원, 4만 6천 원까지 좀 올랐는데 많이 오른 건 아니고 최근에 연기금이 좀 매수 들어오면서 이제 좀 3만 7천 원부터 이제 4만 6천 원까지 올랐다가 오늘 4만 6천 원까지 갔다가 이제 4만 3천 원까지 빠졌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주력이 이제 양반 그러니까 나는 몰랐는데 나도 몰랐어요. 이 종목 공부하다 보니까 양반김이 우리나라 그 조미김 시장에서 점유율 1등이래요. 양반김이. 근데 양반김이 내년 아니 다음 달 1일부터 양반김 가격을 15% 올린대. 그러면 2분기 실적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물론 김 원초값도 올라갔지. 근데 동원 FM 종합식품회사니까 그죠? 어쨌든 양반김 가격을 다음 달 1일부터 15% 올린대. 그럼 2분기 실적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얘는 동원 참치캔 아시죠? 동원 참치캔 안 먹는 사람 있어? 없잖아요. 그죠? 참치캔, 동원 양반김, 그리고 뭐자 양반죽이 있죠. 양반죽은 난 양반죽을 이거 나는 밥 아침을 잘 안 먹었기 때문에 양반죽 같은 거는 가끔씩 먹거든요. 죽이 그냥 렌즈에 데펴 먹기 편하더라고. 양반죽은 내가 가끔 먹어. 근데 그 참치회도 같은 것도 먹죠. 근데 동원 F&B가 얘가 양반김이 만약에 수출을 뭐 하고 그런데 얘가 실적이 내가 까보니까 1분기 실적이 좋더라고요. 1분기 실적이 연결로 450억 정도가 나왔어요. 1분기. 그러면 이거를 뭐 곱하기 4 하면은 1600억인데 그죠? 단순 계산해서. 근데 이거 영업이익 기준으로 450억이 1분기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단순히 곱하기 4분기니까 곱하기 4 하면은 1600억인데 당기순이익은 좀 줄어들겠죠. 그러면 당기순이익은 한 1300억 정도 본단 말이에요. 증권사에서. 증권사가 지금 올해 동원 F&B 순이익을 1200억에서 1300억 정도를 본단 말이에요. 요거.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올랐지만 8300억이란 말이에요. 나눠봐요. 8300억 나누기 1200억 해봐요. 얼마야? 퍼가 7배죠. 그러니까 퍼가 7배니까 좀 싼 것 같다는 얘기예요. 물론 영업이익률은 좀 떨어지는데 퍼가 7배니까 조금 왠지 음식점 관련주가 퍼가 10배 이하니까 좀 싸 보여. 그죠? 이런 애들도. 그래서 나는 길게 보면 이런 애들이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올라간 것도 없어. 이게 보면 옛날에 뭐 지금 뭐 7만 원도 했어. 옛날에 뭐 몇 년 전에 7만 원까지도 간 주식인데 지금 여기니까 최근에 거래량 늘어나죠. 동원 양반김, 양반죽, 동원 참치캔, 동원 홈푸드 뭐 이런 거. 그래서 좀 더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이거는 물론 단타는 아니에요. 이건 단기적으로 좋게 보는 거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이런 애들이 시가총액 8,200억인데 1조는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빙그레 김관련주를 얘기한 거고, 빙그레 이것도 좀 좋게 보는 거죠. 빙그레도 시가총액이 지금 8,700억인데 올해 시가총액이 올랐지만 8,700억인데 올해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올해 순이익이 올해 순이익 전망치가 1,045억이에요. 그러면 얘가 PR이 8배네. 8배. 그죠? 얘도 좀 저평가돼. 얘는 왜냐면 영업이익률이 내가 왜 빙그레를 저평가 아직 올랐지만 왜 빙그레가 10만원 넘어갈 가능성이 있냐고 보냐면 올해 만약에 1,000억을 벌어요. 물론 음식료 관련주가 크게 뭐 로봇도 아니고 AI도 아니고 반도체도 아니니까 사람들이 별로 관심은 없지만 올해 1,000억 정도 번단 말이에요. 작년에 860억 벌었고 올해 1,000억 벌어. 그러면은 시가총액이 이제 8,700억이에요. 그러면 퍼가 한 8.5배란 말이에요. 8.5배. 8.5배인데 영업이익률이 거의 10% 나오거든 지금. 영업이익률이 거의 9.8% 나온단 말이에요. 1분기 영업이익률이 여러분 재미가 없죠? 1분기 영업이익률이 9.8%가 나왔어요. 근데 영업이익률 중요하거든. 영업이익률이 근데 계속 늘어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영업이익률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뭘 뜻하냐면 판매 가격을 바나나 우유나 메로나 같은 거를 판매가 잘 되니까 수출 가격을 올리든가 판가를 올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늘어났지.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 됐다는. 그러면 왜 그랬냐 보니까 메로나 같은 거 뭐 베트남, 중국, 브라질 뭐 이런데 많이 팔린다고 하고
바나나 우유도 중국이나 베트남 쪽, 한국 쪽에서도 좀 많이 팔린다고 하고 하니까 요런 일도 빙그레나 동원 F&B 같은 것도 주가가 올랐지만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길게 봤을 때는 단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됐어. 그래서 요거는 좀 참고하시고 결국에는 근데 산약식품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나는 건드리지는 않습니다. 요거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얘는 건드리진 않아요. 실제로 좋은 건 알겠지만 50만 원에 덥석덥석 살 사람은 많지 않겠죠. 그리고 CJ 시프트도 얘는 테마예요. 김가격 때문에 올랐는데 얘는 좀 테마로 보이고 동원 F&B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된 보이고 우양은 얘는 실적이 작년에 적자였고 올해는 흑자로 바뀌겠지만 올해 실적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3분기 때 핫도그나 냉동김밥을 미국에서 판매하면은 단기 이슈는 있는 종목이죠. 근데 나는 우양을 좋게는 안 봐요. 적자 종목을 난 좋게는 안 보니까 빙그레는 좋게 봅니다. 그래서 내가 좋게 보는 거는 CJ 젤리랑 빙그레, 동원 F&B 정도는 좋게 본다는 얘기예요. 길게 봤을 땐 아직 좀 좋게 보는 거는 자 됐고 결국에는 요런 애들 그러니까 음식료 주가도 최근에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음식료 주가를 무시하지 말자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이게 아까 그 동원 F&B 1분기 실적이에요. 동원 F&B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498억 나왔는데 전년 대비 14% 증가했고 동원 F&B 순이익이 456억으로 전년 대비 52% 증가했단 말이에요. 1분기 실적이 동원 F&B가 잘 나왔다는 얘기죠. 뭔 말인지 알겠죠? 잘 나왔다는 얘기고 애플 관련주는 조금 난 애플 관련주는 지금 아직 뭐 많이 움직이진 않더라고. BH가 있죠. 그냥 참고만 하세요. BH가 있고 그리고 또 많은데 그나마 대장이 BH 그리고 아직 안 움직였는데 더구전자 같은 것도 한번 움직일만 하는데 안 움직이더라고. 일단 더구전자는 일단 이슈는 있다. 근데 움직이진 않더라고. 더구전자 정도 그리고 BH 더구전자 LG노텍 그리고 삼성 폴더블 폰 관련 중에서 인터플렉스 그죠? 그런 종목들을 저번에 시간 한번 말을 했죠. 그죠? 저번 시간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죠? 인터플렉스, 더구전자, 뭐 LG노텍, BH 이런 얘기를 아이폰 관련주로 저번 시간에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한국어 컴퓨터 얘기한 거고. 근데 뭐 크게 온디바이스 AI도 좀 움직여야 되는데 이쪽이 좀 안 움직이더라고. 애플 관련해서 애플 AI 폰이 생기면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도 나는 한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좀 약한 것 같아. 그래서 요게 저번 주에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결국엔 또 이렇게 움직이죠. 저번 주에 주제가 AI 패러다임은 지속된다였잖아요. 저번 주 주제가 AI 패러다임은 지속된다. 근데 제 말대로 여기 있는 종목들이 계속 움직이죠. 순환으로 보세요. 반도체 쏘면 HBM 관련주 움직이죠. 온디바이스 AI 조금 아직 요게 좀 약해. 그죠? 근데 움직일 때가 됐는데 좀 약하더라고. 그래서 유리기판 오늘 SKC가 13%인가 15% 급등한 거 아세요? 유리기판이죠. 제가 이 빨간색은 제가 오늘 쳐놓은 게 아니죠. 저번 주 주제에서 이게 빨간색 저 쳐놨잖아요. 제가. 근데 유리기판 있죠? 유리기판은 계속 봐야 된댔죠. 근데 SKC가 이게 대장이라고 그랬죠. 대형주에서. 근데 오늘 마침 또 올랐더라고요. 아니 금요일날 안 오르고 또 오늘 올랐더라고. 뉴스는 금요일날 나왔는데 그죠? 그러니까 유리기판 계속 봐야 돼, 안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오늘 SKC가 이렇게 무거운 주식이 15%가 올랐어요. 그럼 유리기판 관련주 나머지는 물론 테마성이긴 하지만 유리기판 SKC가 내년부터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유리기판 미국에서 양산할 수도 있다. 한다가 아니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얘가 유리기판에서 지금 SKC가 대장이란 말이에요. SK 앱솔릭스 25년 대량 양산 체제 계획을 갖고 있다. 근데 제가 관심 있는 종목들은 SKC하고 필옵틱스, 뭐 HB 테크놀로지 요런 애들이 지금 아직 들어올랐단 말이에요. 지금 HB 테크놀로지 요거는 글래스 기판 검사 장비 삼성 디스플레이 납품하는 회사인데 SK 앱솔루스에도 이제 유리기판 관련주로 이제 공급이 좀 유력하다는 그런 얘기가 좀 있었죠. 그리고 또 뭐 이런 주식도 뭐 JNTC JNTC는 유리기판 가공 회사고 유리기판 가공 회사고 레이저셀은 테마성으로 좀 움직일 수도 있겠다. 레이저 관련 주식이니까 필옵틱스도 레이저 관련 주식 레이저 드릴링 장비 이런 종목들은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래서 그죠? 왜냐면 유리기판도 꿈의 기판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죠? 유리기판 얘기는 계속 SKC
삼성전기가 인텔이 내년에 생산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장점은 세밀한 회로 용성 기능, 휘어짐에 강하다, 대면적화에 강하다, 속도가 빠르다, 유리기판이. 그리고 이게 4번이 크단 말이에요. 전력 소비량이 적어. 지금 전력 소비량 줄이려고 지금 안달이 났잖아요, 대기업들이. 전력 소비량이 적기 때문에 유리기판이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휘어짐도 적고, 그죠? 유리기판 줄 아까 그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자, 이제 거의 다 얘기한 것 같은데요. 애플 관련주 아까 좀 얘기했죠. 더구전자 이게 좀 안 움직이더라고. 근데 한번 움직일 만도 한데 아직까지도 바닥에 있죠. 옛날 더구전자, 그 BH, 그죠? BH 이런 애들 움직이죠. BH는 움직이죠. 기관놈들 매수가 좀 들어왔다가 좀 약해졌는데 들어왔다가 이렇게 가는데 BH는 좀 애플 이슈로 좀 움직이고 있고. 글쎄 뭐 LG노텍 뭐 이런 애들 좀 워낙 무거운 조직이니까 그래도 조금 BH가 더 강하죠. LG노텍보다는. 그리고 이제 애플 관련주 중에서 브릿지텍이라고 있죠. 이거는 이제 AI 시리 관련주라고 그랬죠. 이제 AI 시리 관련주 물론 테마예요. 근데 브릿지텍도 여기서 한번 애플 관련주로 급등했다가 한번 죽여놓고 6월 초에 한번 움직일지 안 움직일지 확률은 반반입니다. 여기서 한번 거래량은 들어왔는데 애플 AI 시리가 이슈가 되면 브릿지텍이 한 번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가봐야 알겠죠. 자, 그 정도. 그리고 오늘 특이한 게 오늘 교촌 FMB라고 제가 교촌 치킨 내가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늘 요게 좀 움직이더라고.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닭 관련주가 좀 움직이더라고. 이제 6월 7월 달에 초복 중복 이런 게 있어서 그런가 그 닭 관련주도 교촌 FMB가 조금 올라오긴 하더라고. 워낙 많이 빠졌지 이쪽도. 그렇죠? 애플 관련주 얘기했고 그리고 삼성 폴더블 폰 신제품이 7월 초에 공개한다고 합니다. 삼성 폴더블 폰 항상 왜냐면 올해는 그 파리 올림픽이 7월 26일인가 돼요. 그러니까 올해는 파리 올림픽이 그 여름에 7월 26일에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올림픽에 묻히지 않기 위해서 7월 초에 좀 빨리 폴더블 폰을 공개할 가능성이 커요. 알겠죠? 그래서 폴더블 폰 관련주가 올라오는 게 갤럭시 링 관련주가 올라오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갤럭시 링하고 폴더블 폰 신제품을 7월 초 중순에 공개할 가능성이 있어요. 됐죠? 그 정도까지. 요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요거 밸류업 어차피 다 이쪽에서 돈다. 뭔 말인지 알겠죠? 반도체 밸류업, 화장품, 전력기기, 전력설비, 신재생, ESS, 수소연료전지, 원전, SMR, 음식료, 일부 음식료. 다 음식료는 아니에요. 그냥 일부 음식료 한두 개, 한 서너 가지가 움직이는 건데 강한 놈들은 더 간다는 얘기고. 됐죠? 마지막으로 원래 이걸 제일 먼저 해야 되는데 5월 말 6월 스케줄 이걸 제일 먼저 해야 되는데 이걸 제일 마지막에 하고 있네. 젠장씨. 자, 5월 말 6월 달이 이제 스케줄을 얘기하는데 자, 오늘 정부가 우주항공청 개청했죠. 이건 이 이슈가 끝났죠. 오늘 이슈가 지났잖아요. 우주항공청 관련주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AP 위성 오늘 빠졌죠. 왜냐면 이슈가 소멸됐잖아. 근데 AP위성도 2만원까지 갔다가 지금 17,500원까지 빠졌죠. 얘는 다른 이슈 같은 뭐 수주 이슈나 AP위성 같은 것도 관심주로 해놔야 되는데 일단 우주항공청 이슈가 소멸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멤버십에서도 제가 누가 우리 멤버 우리 회원분 물어보시길래 내가 얘기해드렸잖아요. 이거 많이 가면 2만원인데 우주항공청 이슈 나오기 전에 팔아야 된다. 그죠? 정확히 2만원까지 갔다가 제가 한국경제에서 18,000원 정도 얘기했는데 2만원까지는 갔어요. 제가 2만원까지 갔다가 우주항공청 이슈가 끝나니까 이슈 소멸로 빠지죠. 그러니까 원전도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직 원전 이슈가 7월달 체코 원전 이슈가 남았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가 움직이는 건데 조금 약간 우리나라는 특히 뉴스가 나오면 매도가 우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도 6월 말 7월까지는 좀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너무 막 올라가는 종목들을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고 AP위성은 당분간 16,000원에서 2만원 사이 왔다 갔다 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요것만. 자, 일정만 5월 말 우리나라 일정이 중요하니까. 자, 6월달 요일. 그리고 SM이 올라간 거 에스파 오늘 6시에 오늘 저녁 6시에 정규 음반 공개했죠. 그러니까 SM이 주가가 시간에서 왜 빠지겠습니까?
이슈가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단기적인 이슈는 끝났죠. 물론 얘네가 이제 미국에서 빌보드 올라가고 그러면 더 올라가겠지만 당분간 SM은 8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에서 좀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그게 제 생각이에요. 10만 원 넘기 위해서는 뭐 빌보드의 뭐 차트에 뭐 에스파가 올라가거나 뭔가 좀 더 좋은 소식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일이 중요한 일정이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국빈 방문. 그러면 방산 원전이 좀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전 관련주가 오늘 급등한 거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기간 매수가 들어온 거는 이런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더 움직였다. 그리고 수요일날 넷마블 신작이 또 하나가 나온다네요. 근데 뭐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아, 그리고 목요일날 델 실적이 미국의 PC 업체 델 실적이 나온다는데 아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커요. 델.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가 애플 이슈가 중요하다. 6월 10일 날 요 애플 개발자 회의 요게 중요하죠. 요게 무려 4일 동안 하네. 애플 개발자 회의. 요때 뭐 AI 폰, 애플 AI 폰, 온 디바이스 AI 폰 그리고 뭐 애플의 AI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뭐 또 뭐 얘기할 거야. 뭐 AI 투자 늘리겠다 뭐 이런 얘기 하겠죠. 그래서 온 디바이스 AI 쪽이 하고 그리고 애플 시리 AI 요쪽을 좀 업데이트 한다는 얘기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뭐 브리지텍이거든요. 그럼 브리지텍 같은 애들 브리지텍 그런 애들이 좀 테마 속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 근데 그건 뭐 이제 채널 맘이니까. 그리고 FFC 됐어요. 그 정도. 중요한 건 6월달에 중요한 거는 그 거시기 애플 개발자이고 그리고 5월 31일부터 미국에서 아스코가 있죠. 미국 임상종양학회 미국에서 임상종양학회가 있는데 여기서 유한양행 ABL 바이오 정도 좀 관심 있게. 유한양행은 제가 그랬죠. 일본 실적이 좀 안 좋긴 나왔지만 하반기 좀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당분간 7만 원에서 한 8만 원 사이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69,000 오늘 그죠? 그러니까 69,000원이 좀 강력한 69,000원, 7,000원, 7만 원 정도는 그래 지지하려는 움직임을 그죠? 여기서 69,000원, 7만 원 정도는 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더라고요. 근데 가면은 또 이렇게 78,000원까지 가더라고. 그래서 당분간은 좀 이렇게 글쎄 78,000원 넘기 위해서는 뭔가 미국 FDA 승인 이슈가 미국 FDA 뭐 폐암 승인 이슈가 좀 있으면 8만 원 넘어가겠지만 당분간은 이게 글쎄 한 69,000원에서 한 77,000원, 8,000원 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유한양행이 듭니다. 유한양행이 8만 원 넘기는 쉽진 않아요. 그게 지금 외국 놈들이 매도가 나와 올라가면은 외국인들 매도가 나오더라고. 유한양행은 좀 무겁죠. 좀 무거워.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유리기판 얘기했고 제가 그러니까 이 지금 보면 맨날 내가 로봇 얘기도 많이 했는데 그때 내가 저번 시간에 AI 패러다임은 지속된다. 그죠? 제가 AI 패러다임은 지속된다. 얘기하면서 유리기판 얘기도 했지만 액침냉각 얘기도 다 했어요. GST 그때 구리 얘기도 했고 천연가스에는 현대코퍼레이션 그리고 LX 인터내셔널 그리고 현대코퍼레이션이 천연가스 관련주 좀 실적 좋은 건 그거고 신재생 원전원이고 관련주가 오늘 움직였네. 그죠? 그러니까 다 이쪽이 계속 움직일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이쪽이 계속 다 움직인다고.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 에너지 AI 소프트웨어 그죠? 이쪽이 계속 움직여. 그 로봇 그리고 내가 저번 시간에 내가 로봇에도 빨간색 동그라미를 쳤죠. 그죠? 근데 여기서 그때 내가 이렌시스 좀 보자. 삼성 로봇 하면 항상 이렌시스니까. 근데 이렌시스가 오늘 장중에 한 10% 급등하더라고. 2시 넘어서. 그죠? 오늘 이렌시스가 장중에 2시 넘어서 갑자기 6,500원부터 7,200원까지 한 장중에 10% 정도 올라가더라고. 이거는 삼성 보핏 로봇 있죠? 삼성 보핏 주행 보조 로봇 다리에다 차는 거. 그걸로 이제 3분기 정도? 출시 일정이 3분기 정도 좀 민간 소비자들한테 공개하지 않을까? 그래서 기대감 때문에 여기 장중에 10% 올랐다가 이게 막판에 또 종가에는 마무리 조금 흘러내렸는데 이런 종목도 이렌시스도
삼성 보핏 그 로봇 테마 중에서 제일 좀 강한 종목이니까 좀 싸게만 사면은 요 단타는 가능하죠. 그죠? 이런 애들은 이벤치스도 글쎄 당분간 6,500원이 이제 지지선이 되겠죠. 6,500원이 강력한 지지선이 될 거고 요 8,000원 있죠. 요 8,000원 그때도 8,000원까지 왔다가 그때 급등했다가 그때도 8,000원까지 왔을 때 삼성 로봇 뉴스로 8,000원까지 왔다가 쭉 밀렸다가 급등했다가 또 쭉 이 뉴스 안 나오면 좀 밀렸다가 오늘 장중에 10% 급등해서 7,230원까지 왔다가 이렇게 또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 종목은 당분간 삼성 뉴스 그 신제품 뉴스가 나올 때까지는 6,500원이 강력한 지지선이 될 것 같고 여기가 깨지면 뭐 좀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되겠지만 6,500원부터 8,000원 사이에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투자에 참고를 하세요. 여러분 무조건 이건 이거다 그건 아니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정도? 오늘 몇 시죠? 기가 막히다. 딱 1시간이네. 자, 하여튼 좀 바쁘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 정도는 좀 흐름을 좀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주식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전력 관련주 에너지, 원전 관련주, K푸드, 애플 관련주, 그리고 아까 이차전지 잠깐 얘기했고, 그죠? 신재생 얘기했고, 이쪽 애플 얘기했고요. 로봇까지 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또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